족구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기는 여기 판교역 앞에 이제 벤치가 있는 곳인데, 오늘 이제 손님을 만나야 해서 기다리는데 또 시간이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또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그가 성공한 3가지 비밀. 이제 그는 여기서 저희 이제 로크미디어 이사님입니다. 이사님, 김정수 이사님. 그러니까 우리 이사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일단은 그 성공 3가지 열애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우리 이사님은 진짜 되게 센스쟁이고 50대신데 간지남이에요. 간지남. 옷을 저보다 더 잘 입으세요. 진짜 간지남. 되게 멋쟁이시고 되게 제가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우리 삼촌, 작은 아빠처럼 생각하는 진짜 우리 가족 같은 우리 이사님이십니다. 이사님이 이제 한 번에 큰 성공을 하고 이제 2번째 큰 성공의 기로에 놓여 계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장르 문학을 제패하셨죠. 탑3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장르 문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판타지, 무협, 로맨스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달빛 조각사라는 작품을 잘 모르는데, 그게 이제 로크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한 역대 매출 한 5손가락 안에 들을 거예요. 그 달빛 조각사라는 거를 이렇게 픽업하신 분이 우리 로크미디어 이사님과 대표님이십니다. 아무튼 장르 문학에서 성공을 하셨고, 근데 이제 장르 문학이 이렇게 계속 쭉 모바일 시장이 크면서 쭉 크다가 이제 모바일이 이제 세츄레이션 되면서 조금 요즘에 침체기인데, 침체기라고 뭐 옛날에 비해서는 뭐 여전히 어림도 없이, 진짜 옛날이랑은 비교하는 건 진짜 어림도 없이 택도 없이 잘 되지만, 그래도 이제 침체기인데, 요즘에 더 황당한 거는 더 슈퍼 침체기인 일반 단행본 시장에서 저희랑 이제 협업을 하시면서 활로를 뚫으시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뭐 상대도 안 됩니다. 단행본 영업이익률은 단행본이랑 뭐 장르 문학이랑 아예 상대가 안 되는 정도로 잘 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이사님은 어떻게 성공하셨냐? 이사님은 이제 장르 문학 시절에는 그 만화방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 만화방, 만화방이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책 빌려주는 데랑 그런 데랑 그 관계가 되게 중요했는데, 그 네트워크를 이해하셔갖고 되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시고 그 분배, 이게 배포 이런 거를 되게 그 원리를 잘 파악하셔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좋은 작품을 발굴하시고, 근데 좋은 작품만 있다고 해도 여러분 퍼뜨릴 방법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시죠? 언제나 여러분 이렇게 바이럴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오프라인 바이럴을 시킬 줄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전략으로 성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20년 정도 장르 문학을 하시고 저를 만나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성공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제 성공의 비밀 첫 번째가, 우리 이사님은 정말로 대단한 시도쟁이에요. 시도쟁이. 진짜 저랑 고 작가님한테 오늘 아침에도 무슨 자기가 아이디어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길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또 쑥스러우니까 내 생각이 너무 올드한가 이러면서 그러는데, 10의 9도 아니고 100의 99는 틀린 아이디어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예요. 진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고객이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의사결정 위치에 있으니까 막 뭐라 그러진 못하지만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탁 잘라서 이런 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뭐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뭐 나름 좋은 생각이신데 시장에선 절대 안 통할 거라고, 그거는 이거 복잡계가 아니라고, 그건 틀린 생각이라고 이렇게 제가 되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주눅이 들만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은 3년째 계속 오늘 아침에도 뭔가 이렇게 자기가 아이디어가 났다고, 저희가 아이디어가 났다고 또 보내셨어요. 오늘도 좀 이제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시도를 엄청나게 하세요. 복잡계에서 그걸 아시죠? 복잡계에서는 많이 시도하는 게 양이 곧 질이다라는 거를 정말 잘 체감적으로 알고 계신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뭐냐면 앞에 1번이랑 연결되는 건데, 우리 이사님은 그 실패에 대한 계산을 잘 하시고 두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거절당하면 위축당한단 말이에요. 위축당해서 다음에 안 내고 소심해지고, 그런데 우리 이사님은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냥 잊어요,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게 진짜 우리 이사님 짱인 것 같아요. 진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우리 이사님은 뭔가를 자기가 베팅을 했으면은, 사업도 여러분 다 인베스트먼트는 전 사실 이 베팅이라고 보거든요. 베팅을 했으면은 그 베팅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잘 되면 좋은 거고, 이 베팅한 돈은 이미 내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베팅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고급스럽게 기술적으로 표현하면은 실패의 비용을 계산을 완벽하게 끝내신 거죠. 저희 이사님은, 그래서 저희가 뭐 집행해야 될 돈이 많은데 로크미디어에서 이렇게 조금 투자하고 있는 것도 많고,
네? 예를 들면 여러분 포커스 개발의 일부 비용은 로크미디어가 된 거예요. 왜? 도서 시장이 활발히 살아나야 우리가 파이가 커져야 우리가 먹고 살지 않겠냐. 근데 포커스는 여러분 독서할 때 뭐 거의 독서랑 공부할 때 개짱 어플이거든요. 그럼 무료 어플로 그냥 로크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회공헌 방식이 뭐 누구한테 쌀을 주는 방법도 있고 책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익의 일부분을 개발을 해서 한번 1차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사회공헌을 한 거예요. 거기 광고도 안 넣을 거고 뭐 평생 거기서는 뭐 수익이 없어요. 우리 돈이 계속 나갑니다. 오히려 서버비가 계속 나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사님은 뭔가를 이렇게 딱 결정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날린 적도 많거든요. 저랑 고 작가님이 결정을 해서 뭘 시도를 해서 실제로 돈을 날린 적도 많아요, 저희가. 근데 우리 이사님은 진짜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단 한 번도 뭐라 그런 적이 없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뜬금포로 전화가 와.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잘 관계가 깊지 않을 때는 뭐라 그러려고 또 전화하셨나, 그게 아니라 이미 그거는 내가 결정한 거고 날라간 돈이기 때문에 그걸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그것 때문에 신 박사님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시죠? 이 두 개만 해도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세 번째, 이사님은 경청을 하시고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는 절대 위임을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위임을 해버리세요. 단행본 마케팅 같은 게 그렇게 완벽하게 위임을 하셔서, 저는 단행본 마케팅 비용을 1년에 몇 억을 넘게 쓰지만, 수억 원을 쓰지만 그거를 이사님한테 결제를 따로 받질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난 거예요. 왜? 이거를 딴 데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가 뭐 횡령할, 배임할 이런 게 방법이 없어요. 왜? 이거는 딱 깔끔하게 페이스북 뭐 얼마, 구글 얼마, 그 계정이 탁탁탁 로크미디어에 찍히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제가 돈을 쓰는 게 없습니다. 로크미디어에서 사실. 다른 건 다 결제를 받아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그 유튜브 광고, 페이스북 광고, 제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기회가 열린 시장이에요. 제가 방송국 관계자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신문사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랑 친한 것도 아닌데 어때요? 다 광고 집행이에요. 여러분도 광고 집행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액수는 다르지만 저는 대기업들이 광고 집행 못하는 거 보면 진짜 암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광고 집행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 월급을 받고 있을 수가 있지, 대기업에서? 전 놀라울 정도예요. 솔직히 저는 지금 막 조바심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어나 중국어를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이 이론들이 미국에서도 통하나. 일단은 실패했거든요. 몇 번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왜? 제가 그 나라 문화를 몰라요. 왜냐면 이게 진짜 0.1%의 맥락 싸움인데 제가 그 맥락을 몰라요. 이 사람들의 조크를 모르고 유머를 모르고, 이 사람들이 뭐에서 희노애락을 느끼는지, 보편적인 인간의 희노애락은 있겠지만 제가 그 1%의 맥락을 솔직히 잘 몰라요. 그쪽 컨텐츠를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쪽 댓글을 모니터링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제가 아직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어디 진짜 동굴 같은데 와이파이만 딱 되게 하고 들어가갖고 미국 자료만 계속 보고 싶은데 뭐 그럴 시간 없죠. 지금 국내 시장에서도 지금 뭐 치열하게 생존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에서 완전 생존을 끝내면은 미국으로 무조건 진출할 겁니다. 아무튼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로크미디어에 찾아가서, 왜? 누가 봐도 로크미디어는 마케팅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케팅을 직접 하겠다. 어차피 마케팅할 비용이 있으니까 인건비 같은 건 바라지도 않는다. 내가 마케팅만 해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내가 그냥 하면 안 되니까 PPT를 발표를 준비해 갔는데, 당시 로크미디어 용산 사무실은 PPT를 발표할 회의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뽑아서 저랑 편집장이랑 대표님이랑 이사님이랑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오르게닉 리치라 그러거든요. 유기적 도달을. 그래서 제가 오르게닉 마케팅은 무엇인가, 제가 그렇게 해서 발표를 1시간 동안 하니까 우리 이사님이, 그때 이사님을 처음 만났어. 대표님은 여러 번 만났었는데 이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자기가 출판 마케팅 20년 했는데 대단하다고, 반성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때도 뭐 인사치레로 그러신 게 한 반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느끼신 게 많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퍼포먼스를 내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 졸업 선물이 우리가 10,000 몇 건 팔렸을 거예요. 여러분 10,000 몇 건 팔리면 1,000 몇만 원 벌어요. 작가가 1년 동안 한 권 쓰면은 최저임금도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그게 자기개발 종합 베스트라고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작가로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도 이 이사님이 단행본이 10,000권 나가는 게 그만큼 힘들 거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네는 단행본 적자밖에 안 해봤거든요. 꽃다발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직원들 도열해서 박수 쳐주고. 근데 그 생각만 하면, 그 시절만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무튼 이사님은 자기가 이렇게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얘기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 자기 의견을 죽이고 자신을 죽이고 그 타인의 의견을 살립니다. 예를 들면은 단행본은 제가 잘했지만 장르 문학은 제가 뭐 모르잖아요. 전 로맨스 판타지를 잘 읽질 않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좀 읽었지, 무협지를 좀 읽었지. 근데 요즘엔 안 읽었는데, 이사님, 제가 장르 문학을 모르지만 결국엔 여기도 복잡게 다 똑같다. 어떤 작품이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S급 작가한테 보장인세를 1억 줄 바에는 C급 작가, 무명 작가들한테 1,000만 원으로 10명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거를 4시간 동안, 3시간인가? 얼마나 웃겼냐면, 그때 여기 판교에서 밥을 먹고 이사님 이렇게 하세요 아셨죠? 그랬는데 이사님이 이상한, 마지막에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일로 오시라고. 다시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 커피 한 잔 다른 차집 가갖고 이번엔 차를 마시면서 예측이 안 된다는 예를 제가 인터넷으로 미친 듯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A급, S급이 아니라 B급, C급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한테 투자를 하면서 저희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뭘 하나 초대박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초대박을 터뜨릴 수 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전략이 맞았던 거죠. 근데 로크미디어 요즘에 장르가 예전보다는 좋지 않은 게,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그 장르 문학에서 터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어려운 시장이에요, 여러분. 복잡기 시장이기 때문에 로크는 A급 작가, S급 작가랑 계약이 많이 돼 있는데, 여러분 S급을 썼다고 또 S급을 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사님이 그걸 완전 뼈저리게 깨달으셨죠. 그래서 요번에 단행본에서 흑자가 많이 나지 않았으면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로크미디어도 운영이. 근데 어때요? 미리 잘 나갈 때 단행본에 선투자를 공격적으로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를 다 하셨죠.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멋쟁이 김정수 이사님, 제가 이제 우리 사랑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사랑하는 김정수 이사님, 이제 정리하면 뭐? 첫 번째, 시도를 많이 한다. 두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의 비용을 계산을 잘한다. 세 번째, 자기보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의 얘기는 경청한다. 제가 요즘 대기업 관계자 진짜 많이 만났는데 개무시당한 경우가 90%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하겠죠. 왜냐면 지금 이미 저는 몇몇 대기업이랑 너무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제 딱히 대기업을 많이 만나진 않아요. 저를 매몰차게 거절했던 데는 만날 가능성이 되게 없진 않고 희박하고 아직 안 만나본 대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데는 또 옛날에 아직도 생각나는데, 모 기업은 뭐 나한테 뭐 해달라 2년 전에 해놓고 내가 차장 뚫고 부장 뚫고 상무에서 거절당해갖고 준비한 거 다 날린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업은 저랑 빠이빠이 했습니다. 저는 그 기업에 강연 요청이 와도 안 갑니다, 그 다음부터. 아무튼 되게 큰 대기업이에요. 예, 아무튼 그냥 여러분 그냥 잘 저는 그래서 모르는 부분은 고 작가님 얘기는 철석같이 잘 듣거든요. 왜?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객관적으로 보고 넓게 보시고 깊게 하시거든요. 그냥 저도 뭘 모르는 편은 아닌데 고 작가님보다 훨씬 저 잘하니까 경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정을 제가 내리죠? 그럼 똑같아요. 프랙탈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해요. 그럼 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고 작가님이 의견을 냈고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다 했지만 실패를 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고 작가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로크미디어는 지금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저는 로크미디어에서 이제 단행본도 잘 한 다음에, 로크미디어에는 히든 에셋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마블처럼 로크를 진짜 로크가 출판사가 아니라 로크미디어, 그러니까 미디어예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블사처럼 만화 이렇게만 팔다가 영화까지 캐릭터션까지 넘어간 것처럼 로크에서 크게 저희가 성공을 해서, 왜 제가 로크에 되게 애정이 많겠어요? 이제 우리 졸꾸러기 정도 얘기면 여기서 탁 나오죠. 해외 시장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드웨어쟁이여서 하드웨어쟁이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번 걸 알아요. 근데 저는 소프트웨어로 돈을 많이 삼태기로 긁어 모아 갖고 와갖고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그 부가 퍼지도록 하게 하는 게 제 진짜 소명입니다, 소명. 아무튼 너무 해야 될 일도 많고 여러분이랑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도 그건 좀 먼 얘기예요. 앞으로 2, 3년 뒤의 얘기고, 빨라도 2, 3년 뒤에 이거 당장은 단행본 시장부터 자리를 잡고 양서 계속 저희가 큐레이션하고 큐블리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작가들이랑 외국 작가들이랑 소통하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모셔오고 싶은 작가는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 보내갖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이 비행기에 태워서 모셔올 수는 없잖아요.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 보내갖고 한국에 와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 강연 좀 하고 소통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날이 빨리 오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도 한번 오늘 제가 알려드린 3가지 비밀에 대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